안녕하세요. 입법 리뷰어 베너드입니다.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정부안과 의원안으로 동일한 이름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름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 전역자의 특별 진급을 위한 특별 법안인데요. 오래전에 전역하신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아실 것 같아요. 다만 저처럼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또래분들은 이 법안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바로 상등병 만기 전역자라는 표현 때문이죠. 현재는 정해진 최저 진급 기간과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역량만 갖추면 병장에 진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등병 만기 전역자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저의 첫 번째 입법 리뷰는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도대체 이분들이 성실하게 군복무를 수행했음에도 병장에 진급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이분들을 위한 법을 제정하려는 것일까요? 국방위원회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병장 진급률은 98% 이상에 달합니다.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고 특별한 결격 사유 없이 정해진 최저 복무 기간을 다 채우면 대부분이 병장으로 진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 198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병장이 되기 위해선 여기에 더해 한 가지 조건을 더 달았는데요. 바로 공석 시 진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죠. 전체 병장 정원을 정한 후 정원 대비 공석이 발생할 경우에만 병장으로 진급시켰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실하게 군복무를 수행했음에도 공석이 없으면 상병 신분으로 만기 전역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비유해보자면 중학교 3년을 결석 조퇴도 없이 성실하게 다녔는데 졸업식 날 내 친구에게는 졸업증과 3년 개근상이 주어지고 나에게는 졸업증과 3년 정근상이 주어진 거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더니 3년 개근상을 줄 수 있는 학생 수가 정해져 있어서 더는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상당히 억울하죠. 게다가 공석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격 사유로 인해 병장에 진급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똑같이 상병 만기 전역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제대 후에 주위에서 군대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으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실제로 지난 2018년 3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억울한 상병제대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1972년 12월 8일에 입대하여 1975년 10월 14일 만기 전역하신 이 어르신은 손주가 왜 할아버지는 병장이 아니었냐고 물어 설명을 해줘도 할아버지 문제 있었던 거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요. 국방부가 나서서 하루빨리 잃어버린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상등병 만기 전역자 문제는 국방군의 난제 민원으로 꼽힐 정도로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요. 2018년에 이르러서야 국방부를 중심으로 공론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직접 상병 전역자 문제 해결을 지시하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기간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고 군 생활에 대한 자긍심을 되찾는 한편 명예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소한 바람을 안고 2019년 10월 24일 국회에 제출되었던 이 법안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평가를 받은 제20대 국회에서 끝내 임기 만료 폐기되어 버리고 맙니다. 20대 국회에서의 아픔을 딛고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이 법안 통과된다면 상등병 만기 전역자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주어질까요? 총 1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제정안 중에서 꼭 알아야 할 2개의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조는 상등병 만기 전역자의 범위를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의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 당시 계급이 상등병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하필 2001년 3월 군번까지냐 하고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비록 공석에 따른 진급제도가 1982년도에 폐지되긴 하였지만 각 군의 부대들이 이러한 변경사항을 언제부터 실제로 시행했고 어느 시점에 군 전체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넉넉 잡아 30개월 이상 복무하였으나 상병으로 전역한 마지막 사람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죠. 물론 위 범위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특별 진급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제정안의 취지가 상등병 만기 전역자 중 성실히 복무하신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복무 당시 병장으로 진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징계 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받으신 분들은 제외되는 것이죠. 안 제10조는 특별 진급으로 전역 시의 계급을 상향 조정하였다 하더라도 특별 진급된 사람의 보수, 퇴직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 진급 전에 계급에 따라 지급된 것 이외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밖의 예우는 특별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전적인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다만 이제 실제 제정안이 통과되어 계급이 상향될 경우 특별 진급자들이 국민묘지에 안장되었거나 향후 안장될 경우 계급을 병장으로 표기하며 새로운 전역증을 만들어주는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7월과 12월 정부와 의안 발의로 각각 제출 제안된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 전역자의 특별 진급을 위한 특별 법안을 살펴보았는데요.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를 방문해보니 대략 100분 정도가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 100분 중에 찬성한다
필요한다라는 의견은 한 분도 없으셨어요. 의견들을 다 읽어봤는데 그나마 같이 이야기해볼 만한 비판들을 종합해보면 이 제정안이 선심성 법안, 즉 포퓰리즘적 법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민주국가에서 대부분의 법안들은 포퓰리즘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국민들의 의사가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창구를 만들고 그 창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가 민주주의니까요. 주의해야 할 대상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표를 얻기 위해 제정된 법안들이겠죠. 그러니까 포퓰리즘적이라서 비판한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법안이 이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 섬세한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제정안이 비록 포퓰리즘적일지도 모르겠으나 많이 따져보지 않아도 국익을 크게 저할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님 말씀대로 이 법안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기간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고 군 생활에 대한 자긍심을 되찾는 한편 명예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부디 나라 살림하는 데 집중하라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이 제정안을 마련한 국방부는 나라 살림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안전 보장을 담당하는 곳이죠. 안보의 근간이 되는 병사 한 명 한 명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병역에 자긍심을 불어넣는 아주 중요한 임무가 있는 곳이에요. 이 법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님도 마찬가지예요. 국방위원회 소속이시죠. 자기 업무에 맞는 일을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법안을 제안한 정부, 국회의원분들 모두 잘한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법에 한정해서 하는 말이지만요. 이번 국회에서는 이 법이 꼭 통과되어 할아버지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입법 리뷰어 베너드였습니다.